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네 종목만 안 가는 것 같더니 떨어질 때는 참 기다렸다는 듯이 네 종목도 함께 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 오늘 동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합의에 따른 재료 소멸 그리고 변종 코로나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금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실 테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더더욱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건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종목 구조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를 해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내년 증시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에는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도 많이 되시고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증시 대전망에 대한 강의를 또 도와드릴 텐데요. 차트 영웅 전문가님, 그리고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 단타장이 전문가님, 파라오 전문가님 등등 12명의 대박 친구들이 총 출동할 거고요. 12월 31일 목요일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총 하루에 6시간씩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해서 총 1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2021년에는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갖고 계신다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전문가님들과 함께 같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대박친구를 검색을 하시고요. 대박친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2명의 대박 친구 중에 또 한 분이시죠. 바로 주식 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특공대장 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또 오늘은 또 제가 넥타이를 아주 빨간색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내일은 일부러 하셨나요? 예, 하루라도 오.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자고 하는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조금 빨간 넥타이로 좀 오늘 특공대장 좀 오픈을 열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올해 안으로 한 1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닥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는데 네네. 오늘 살짝 좀 밀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리고 내년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휴황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시장이 또 열리고 또 조만간 또 큰 반등이 한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또 안내해드린 대로 2021년 증시 대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31일과 1월 1일 동안 이틀간 진행을 하실 텐데 주식 범 선생님도 참여하신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요.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붉은 기둥 특공대 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평소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번 시장 이게 처음부터 이게 급락이 나왔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됐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순식간에 일입니다. 거의 뭐 1시 반 넘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이 이제 11월 달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네. 11선을 한 번도 깨지 않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좀 밀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어제 이제 유럽장이 한번 급락이 나오고 오늘 증시에서 이제 잘 갔단 말이에요. 1시까지는 잘 갔다가 마지막 이제 2시간 남겨놓고 장 마감 2시간 동안 막 급락이 나왔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마지막 1시 반 넘어서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서 네네. 특별히 막
악재가 엄청나게 뭐 있어서 급락 나왔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외국인 차익 실현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량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또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어떻게 보면 현금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그 모두가 이제 한순간에 몰렸다. 뭐 딱히 큰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투자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체를 본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주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강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네. 코스닥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까지는 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 기관가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죠. 근데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꺾여갈 것이냐? 사실상 지수의 예측은 현물보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보다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결국 선물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최근 오늘, 어제 엊그저께 그리고 최근 한 1, 2주 동안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지금 상방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의 흐름은 네네. 어디가 어디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냐면 10월 달에 10월 달 이제 막바지 정도에 10월 달 막바지 정도에 외국인들이 강한 어떻게 보면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월도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초에는 대량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이제 12월 말 정도에 들어가서는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지금 단기 조정에 그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이슈로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네네. 사실상 코로나 뭐 변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똑같은 재료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긴 좀 어렵고 결국 이제 다른 이슈가 나와야지만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큰 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 920포인트 내외로 좀 지지가 되면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700포인트는 강력하게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외국인들이 강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거면 지금 다시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종목 그냥 막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야 되는 구간이 좀 12월 마지막 구간이 산타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단기 조정,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이슈, 악재랄 만한 게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지금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이미 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 이제 특공대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네. 이제 홀딩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더 많을 테고 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선별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이제 우량주라든지 내년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고점인 종목들도 저는 내년까지 중장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대세 상승기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는 대형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테마주들이 단기간 안에 막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는 흐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에다가 네.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좀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 구조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네.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지수 네 종목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 종목을 지금 홀딩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붉은 기둥 특공대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큼 종목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또 일한다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또 일한다 이거겠죠? 네, 또 이런다. 전문가님 제발 살려주세요. CS 베어링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38,000원의 보유 비중 70%나 들고 계시네요. 친구 말만 듣고 너무 고가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갔어요. 불안합니다. 살 떨려요. 매일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친구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하신 지가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지수가 좋고 또 종목의 흐름이 좋고 이제 정책주잖아요. CS 베어링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풍력 테마에서 CS 윈드가 대장이고 이제 CS 베어링이 이제 2등, 3등주를 하는 네네. 그런 종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거 지금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100%의 가능성 아무리 지수가 좋아도 계속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특공대 분들에게 좀 가장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부분은 분할 매수, 올라갈 때도 이제 분할 매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투자 부분인데 아직 주식을 이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확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한 이제 고점에다 이제 강한 비중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을 그러면 홀딩해도 될 것이냐, 이제 홀딩해도 된다. 왜냐하면 정책주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친환경에 대한 정책 이슈도 많이 나올 거고 지금 대한민국 정권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 많이 좀 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더 우상향에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단기간 이제 조정을 이제 비중 80% 넣으셨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견딜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9월 달에 지금 38,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고 한 번 정도 61선이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때도 61선이 이탈됐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때도 지금 이탈했다가 지금 오늘 살짝 이제 밀린 흐름인데 이 종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실적이면 실적, 정책이면 정책. 근데 비중이 이제 조금 높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은 지금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조금 흔들려서 28,5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홀딩하셔가지고 내년 1월 이상에서 보신다 그러시면 지금 단기간의 변동성은 지금 체크가 안 되겠지만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이상으로 보고 가실 거라면 이 종목은 충분히 3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시세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박스권 네. 구간. 근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목인데 지금 정책주에서는 누가 먼저 가고 있냐면 CS 윈드가 CS 윈드가 이제 대장 흐름으로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2등주, 3등주들은 아직은 정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요거를 한번 뚫는다 그러면 저항 구간이 35,000원 부근은 무난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금 하루 이틀 좀 들고 있게 좀 두렵다 싶다 그러면 네. 35,000원부터 그냥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서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볼게요. 네, 일단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친구를 믿고 들어가셨고 또 그리고 비중도 많이 크셔서 걱정이 많을 텐데요. 오늘 범 선생님이 구조 요청을 받고 구조를 해드렸으니까 그 전략대로 잘 하셔서 꼭 입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조 요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님이 남겨주셨고요. 특공대원님 구해주세요. 효성중공업을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65,000원에 보유 비중 10%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효성중공업 구조 들어가 볼까요? 네, 구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중공업 관련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이 종목이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박스권 구간일 때 많이 매수를 하십니다. 네. 일단 한번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언제부터 반등이 나온 거냐면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이격이 벌어지면서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이제 60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그러면 5월 달부터 60일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하루, 2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순간적으로 한 번 정도 이탈됐다가 또 올라가고 또 최근에 이탈됐다가 또 올라가고 또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조금 이제 지루해지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을 한번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물론 중공업의 뭐 테마들이 결국 이제 소외 테마냐 이건 아닌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평단가가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거기서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56,000원, 56,000원 전저점 라인이에요. 여기가 60일선 이탈되고 이제 120일선 라인까지도 또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구간 안에서는 필히 비중을 줄여주는 걸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여기만 안 깨진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셔가지고요. 홀딩하셔가지고 이거는 전 고점 여기보다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7,000원인데 77,000원인데 8만 원 이상 왜냐하면 저는 코스피 종목이 지금 코스피가 3,000 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업종은 8만 원으로 목표가 잡으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홀딩해도 괜찮고 그리고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8만 원까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린 파란 기둥님이 남겨주셨네요. 닉네임이 너무 슬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명은 KCI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100원에 보유 비중 30%. 지쳐가고 있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에서 구해주러 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KCI 구조해 주시죠. KCI가 이거 뭐 소외주예요. 그러니까 KCI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이게 뭐 컨택도 아니고 뭐 화장품도 아니고 중국 관련주도 아니고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도 아니고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약간 애매한 좀 테마가 애매해요. 네. 그리고 실적이 막 크게 뭐 늘어나고 이런 그런 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모멘텀이 못 불고 네네.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 반등 나와서 4월 달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이란 말이죠. 지금 9,000원대에서 이제 12,000원 이 사이가 네. 결국 이제 못 뚫고 시장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 자체는 크게 지금 변동성이 없는 그런 구간이란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스권이 올라가려면 네네.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도 지금 60일선, 21선, 11선 다 지금 역배열 구간이고 좀 저점 라인 때도 계속 지금 9,000원대나 9,900원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게 뭐 올라가려다 밀리고 올라가면 계속 지루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하기도 접하기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9,9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좀 더 시장에 부합하는 시장에 부합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아니면 실적 기대감이 있든 아니면 내년에 좀 더 뭐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9,900원이 깨지지만 않으면 홀딩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종목 교체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소외되어 있는 테마이고 또 좀 애매하다 보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 지금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구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한 800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붉은 기둥의 특공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해 드릴 겁니다. 다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튜브 실시간 댓글도 함께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셔서 어떤 분이 이 노란톡으로 가서 꼭 남겨봐라. 이 종목은 꼭 구조를 한번 요청해봐라 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셨어요. 네. 살려주이소님이 남겨주셨고 다른 분 종목인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상담을 드립니다. 엔투텍을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8,100원인데 보유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나오라고 해도 이분이 버티고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8,100원. 일단 뭐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우리 특공대에서 종목을 하루에 좀 많이 봐드리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다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간이 제가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튜브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뭐 네. 어제 항공주들 막 많이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체크하지 못한 그런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제가 매일매일 제가 너튜브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목 이제 먼저 구조 요청하신 분들도 오늘도 네. 채택이 안 되신다 하시면 제가 또 끝나고도 너튜브에 10종목 이상, 10종목 정도를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톡에 계속 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투텍 한번 들어가 보도록, 구조 요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엔투텍. 자, 모더나 관련주 해가지고 8,100원. 뭐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이건 뭐 제가 이거를 정리 100%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을 들고 이제 들어가신지 모르시겠는데 결국 이 종목을 제가 이게 정리하라 하셔도 못할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률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자리라서 지금은 뭐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홀딩해야 될 그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좀 아쉬우니까 60일선이 안 깨고요. 안 깨고 여기가 지금 포인트인데 오늘도 깨질랑 말랑 이제 그런 구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안 깨지고 내일부터 이제 6,000원 정도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나 이게 60일선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5,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4,000원대에서 한 2개월 이상 또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이라는 거는 거래일로 따진다 그러면 3개월 이상 걸리는 이제 주식의 이제 평균 기간인 건데 결국 이제 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종목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이 조금 더 지지가 받으면서 이제 모더나 핵심 수혜주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7,000원에서 비중을 줄여주셔야 돼요. 7,000원. 그분 이제 8,100원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이 이제 본전에서 비중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7,000원 부분 안에서 비중을 팍 50% 정도 확 줄이셔야 될 만한 그런 좀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테마적인 종목이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단지 그냥 모더나에 한 엮였다 하는 이유로 순식간에 올라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소액 베팅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감하게 베팅하다 보면 좀 너무 힘든 그런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공대 분들은 이제 범선생 구조 방법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효율적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손실폭이 너무나 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가보다는 7,000원 정도 부근에서 비중을 많이 줄일 것을 범 선생님이 구조해드렸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친구분께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돈 많은 백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유니크를 매수하셨고 9,042원의 보유 비중 20%. 수소차 이슈가 있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려가기만 하고요. 이것도 혹시 소외주인가요? 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유니크 소외주일까요? 소외주예요. 네, 소외주인데 일단 비중이 혹시 적혀져 있었나요? 비중을 20% 정도 20%. 들어가셨네요. 일단 뭐 비중은 크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간 종목이라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책주로 본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린 뉴딜 테마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이렇게 이제 강한 좀 그린 뉴딜 테마로 좀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소에서는 결국 이제 수소의 뭐 어떤 테마로 엮일 수 있느냐 그러면 자동차와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뉴딜 플러스 이제 현대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엮여서 가는 건데 사실상 유니크라는 종목은 수소차 테마에서는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이게 단기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 투자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장기 투자를 수소 섹터에서 하려면 좀 더 우량주 아니면 좀 더 수소 섹터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유니크 같은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종목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라기보다는 손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달, 5월달 들어서 수소 테마가 불어도 크게 반등이 나온 구간은 없어요. 결국 7,000원 부근 안에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 그런 자리인데 끽해봐야 어떻게 보면 이제 30%, 40% 정도의 이 박스권 여기 구간이 30%, 40% 구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또 수소 섹터가 또 강하게 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이 종목 목표가를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전 라인대 어떻게 보면 10,000원이면 여기 매물대가 또 되어 있네요. 여기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기 좀 종목을 홀딩하셨다가 10,000원에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구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800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채팅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특공대장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구조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는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주식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전략도 세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총 12시간가량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차트영웅 급등의 대표, 단타장인 파라오, 그리고 주식 범 선생님 등 해서 이렇게 12명의 대박 친구 분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대박 친구를 검색을 하시고 대박 친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핵심 투자 전략을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주식 범 선생님 그리고 내일 또 장중에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송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내일은 이제 지금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주간이죠. 그럼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올해도 바이오 업종들이 좋았지만 내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진짜 올해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아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주들이 지금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지금 더 좋을 예정이라서 결국 이제 바이오 종목을 이제 실적주로 이제 엮여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결국 그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는 진짜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 해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주가 자리도 크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제 중장기 투자 지금 요즘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믿고 갈 만한 종목이 바이오 종목에서 없다 하신다 그러시면 내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하니까요. 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바이오 또 내년 기대되는 업종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보도록 할까요? 네.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표 전문가님이시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지금 종목 상담도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장중 오전 9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진행하실 텐데요. 2021년에는 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탑3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장중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죠.
닉네임이 박서준 님이 남겨주셨어요. 아, 진짜 박서준일까요? 네.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 선생님 최고입니다. 유진 앵커님 절세 미녀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800원이에요. 굉장히 손실폭이 크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100%나 들어가 있어서 진짜 여기 죽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구조 들어가 볼까요? 2,800원. 일단 종목이 너무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1,700원 부근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네. 시가총액보다 이제 기업의 재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을 네. 이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실적이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분기 매출은 나쁘진 않네요. 이번 3분기. 그리고 이제 300억대 매출도 이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중이 100%까지 확신이 들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크게 매트를 느끼셔가지고 강하게 들어갔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좀 그래도 걱정 안 하셔야 될 부분은 네. 결국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종목을 구조 요청을 드릴 때 결국 이 종목은 좀 위험해 보인다. 좀 어떻게 보면 종목 교체해야 된다. 그런 종목들은 결국 바닥에서 뭐 한 2배, 3배, 5배 올라간 종목이 꺾여가는 흐름에 나왔을 때는 제가 과감하게 종목 정리, 교체를 이런 부분을 제가 구조 전략으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래도 이 종목은 2,200원에서 올라간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 흐름도 결국 이제 20% 내외, 3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결국 물론 비중 100%라서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좀 꺾여가는 흐름에서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갈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들고 갈 필요도 없다 보니까 결국 전 고점 라인 때 그냥 저는 2,900원 홀딩 하셨다가 2,900원 이게 박스권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시죠. 전량 매도하고 좀 더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인 기업들로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2,800원에 보유 비중 100% 들어가 계신데요. 2,900원 정도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를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분 구조해보러 갈게요. 하하님이 남겨주셨고요. 이쁜 앵커님, 멋진 범 선생님, 일신 바이오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8,300원에 보유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시고요.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주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정이 이제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결국 테마가 두세 개 이상 돌았어요. 결국 이제 뭐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혈장 테마 불어가지고 혈장 치료제 테마 불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바닥에서 3,000원, 2,000원 하던 종목이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최근에 지금 10월 달에 61선을 또 이탈했다가 운이 좋게도 갑자기 이제 화이자, 이제 콜드체인 이런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는 느낌이죠. 네.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또 61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실적이 바탕되는 것도 아니고 재료도 많이 지금 해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마가 여러 번 돌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느냐? 기대가 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면 좀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61선 지지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지돼가지고 다시 한번 10,000원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가짜없이 여기 또 매물대 부근이잖아요. 이게 좀 수익군과 돌아가니까 그냥 이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바로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이제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61선이 지금 9월달, 이제 11월달 이때 한번 이탈됐고 또 이탈된다. 그러면 그 라인대가 어디냐면 여기 전저점 라인이네요. 7,300원 정도 라인대. 아쉽지만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조 전략 다음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데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탈출 님이 남겨주셨고요. 녹십자셀을 매수하셨네요. 63,300원에 보유 비중 35% 들고 계시고 주식에 처음 발을 담근 고3 학생이에요. 오늘 고점에서 몰렸습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버텨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진짜 고등학생분들도 주식을 하네요. 뭐 어떻게 했죠? 이제 뭐 어머니 계좌로 하셨나? 예, 어머니 아버지로 하셨나? 일단 뭐 종목은 뭐 선택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이제 급등주에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빠진 부분이라서 네. 조금 강하게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그룹주 안에서 최근에 녹십자 랩셀 다음으로 최근 흐름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코로나 또 이슈가 또 터지면서 또 치료 이슈가 터지면서 시간내로 이제 급등이 나온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게 5일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5,000원이 이제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더 다시 한번 6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5,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 종목 그렇다고 해서 뭐 전량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이제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폭이 좀 있지 않을까. 5만 원 정도, 한 52,000원 정도까지는 이 사이에서 또 박스권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로 보시는 부분이라면 5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전량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니다 나는 내년 한 1, 2월까지 좀 더 기다릴 수가 있겠다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눌려도 좀 인내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한 6만 2,000원, 3,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신다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좀 중기로 본다고 하면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른 종목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슈퍼마리오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단타를 하다가 크게 물렸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가가 28,900원에 보유 비중은 50%. 사자마자 6% 손실인데 내일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진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간 자리가 상따예요, 상따. 상따라면 제일전기공업이잖아요, 차트가. 오늘 거의 뭐 28%, 27%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오늘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고 결국 여기서 한번 상한가 말면 내일 정도 한번 더 갭이 한번 뜰 수 있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한가 공략법은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한가 공략법이 더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게 하고 있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매우 리스크예요. 매우 리스크하고 결국 이제 타점 자체도 좀 매우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에서는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순식간에 지수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종목들이 요즘 패턴이 10%, 15%도 솔직히 10분 만에 나옵니다. 하락,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갑자기 확 빼버리는 그런 종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비중을 줄여서 공략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뭐 오늘 좀 물리셨다 그러면 만약 그래도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중간에 밀리더라도 막판에 탁 치고 올라가는 흐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이 한번 빠져나올 수 있다 하면 본전으로 건 기필고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다. 오늘 물렸기 때문에 본전이 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터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는 15분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5분봉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노란색이 15분이니까 거의 15분봉 상에서 20분봉이니까 이게 좀 계산하기 어려운데 하여튼간 지금 여기 여기 부분이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26,300원 여기가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면 추세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각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단타로 들어가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까지 좀 버텨보셨다가 26,300원, 200원 이 자리가 이탈된다 그러면 아쉽지만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을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구조 요청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퍼님이 남겨주셨고 오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19,880원에 보유 비중 20%. 병상 부족 이슈로 재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좀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얻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음압병실 뭐 최근에 이제 대장주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텍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에어컨 부품 회사로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캐리어 결국 이제 여름에 또 수혜를 받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절 테마도 받고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음압병실 이제 코로나 테마로 좀 엮여져 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온 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어떻게 타고 가느냐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좋은 거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21선을 타고 언제부터요? 네. 11월 달부터 21선이 깨지지 않고 이런 흐름이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딱 상한가가 가고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구해주다가 결국 5일선 한번 이탈되고 오늘도 한번 밀리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숫자가 근데 단기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은 다시 높아 보이긴 합니다.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21선이 이탈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16,000원 부근이 만약에 종가상에서 이탈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그래도 추세가 좀 많이 깨져가고 있다라는 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료와는 상관없어요. 차트는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특공대 분들도 그렇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이유를 갖고 계시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꺾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화이자 관련주도 꺾였고 최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이 꺾였고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도 재료는 살아있는데 종목은 거의 막 30, 40%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적게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결국 비중이 조금 높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라인대 지지 라인이 지금 16,000원 라인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신다 그러시면 여기가 만약 이탈된다 그러면 지금 전량 비중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비중에서도 일부는 줄여져야 되는 게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더 줄여야 돼요. 10% 줄여야 돼요. 반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6,000원을 깨지 않고 내일부터 또 탄력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가는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2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만 원 이상으로 한번 시세 불면 이 종목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 패턴인 그래도 이 종목은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을 박스권 잡으시고 여기를 최종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비중을 반절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구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 볼까요? 자, 이분. 릴리님이 남겨주셨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벌써 또 인사를 해주셨네요. 바이오니아를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2만 원에 보유 비중은 30%. 너무 마이너스가 커서 잠도 안 온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네, 2만 원대 사실 뭐 요즘에는 물론 개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게 진짜 완전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가 아니고서는 하루에 등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 그래서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은행 적금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막 10% 떨어지고 막 15% 떨어지고 이게 적응이 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시장 트렌드가 그렇게 되고 있고 아무리 큰 대형주더라도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팔기 전까지는 또 손실이 아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손실이 아니죠? 확정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올라갈 그런 희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월봉으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갔네요. 차트 흐름 보면. 일단 12,000원에서 이제 여기서 찍고 나서 추세가 2개월 정도 양봉이 나오고 결국 바닥에서 3배 정도 갔어요. 바닥에서 3배 정도 가고 4개월 정도 이제 내리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지지 라인대가 없습니다. 지지 라인대가 없어서 결국 이제 지지 라인대가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대면 여기 고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7,000원 부근인 것 같은데 이게 17,000 부근이 이제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4월달 고점 라인대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 비중을 좀 높으시긴 하시지만 비중은 줄여야 돼요. 지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게 네.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률이 뭐 10% 미만이다 그러면 네네. 결국 다시 한번 다른 종목 잡아서도 충분히 수익 복구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제가 내일 또 온라인 방송에서 좀 내년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좀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점 17,000원 잡고 깨지면 비중을 줄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그리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2만 더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역배열이라서 크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게 내일 이제 장중 방송에서 그런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일단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회사가 안 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잡는 거고 이 종목은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니면 이 종목은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왜 떨어집니까? 이런 질문 해주시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GN도 마찬가지고 CGN도 실적이 너무 좋지만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 좋고 재료가 좋고 마지막 한 박자는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안 올라갔거나 덜 올라간 종목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3박자를 갖춰진 종목들이 내가 중장기 투자거나 아니면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포트의 전략적인 부분인 거고요. 아무리 실적과 재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은 덜컥덜컥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은 제가 안 올라가고 내년에 실적 그리고 재료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탑3를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 내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장중 오전 9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장중 온라인 방송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을 다 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번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네, 오늘 또 힘드신 분들, 또 아직 채택이 안 되신 분들 보니까 뭐 지금 엄청 글을 계속 복사해서 올리시는데 제가 10분 또 뽑아드려가지고 그 10분은 제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로 또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너튜브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종목 상담까지 여러분 도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12월 31일 목요일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이틀 동안 총 12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해서 12명의 전문가님들, 우리들의 대박 친구분들이 총출동하실 거고요. 2021년에는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유튜브에 대박 친구를 검색을 하시고요. 대박 친구 공식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박 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 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